이어서 나머 뒤에 있는 건축 시공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죠. 뭐 대상과 정의, 그리고 시공 관리 업무의 구성, 뭐 이렇게 나머지 뒤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공 관리의 정의입니다. 아까 건축 우리 강의 기획 설명하면서 잠깐 설명했던 내용들이랑 좀 중복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은 한번 봅시다. 시공 관리의 정의 또는 목적이죠. 건설 관리, 건축물이 완성될 때까지 여러 가지 아까 조건들이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잘 조건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주어진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최적화해서, 자, 공정, 원가, 품질이죠. 3대 관리라고 했죠. 공정 관리, 원가 관리, 품질 관리 3대 관리고, 거기에다가 안전이 플러스 되면 4대 관리, 거기서 환경까지 플러스 되면 5대 관리.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리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관리들의 공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관리 활동이에요. 그래서 시공 관리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자, 이 관리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인력이라든가 재료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경영의 노력을 활용하는 경영의 노력은 시공 관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 안전, 환경 요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시공관리 대상을 요 위에 한번 정리해 보면, 먼저 가장 중요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안전, 환경관리, 그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이게 범위관리네요. 그래서 괜히 이 범위관리라고 하는 거는 엄한 거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가 내 공사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사실 건축공사랑 인테리어 공사가 만나는 법이라든지, 내가 만약에 인테리어 공사만 한다고 한다면 굳이 건축과 관련된 공사를 내가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내가 공사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가 먼저 선행이 되는 공사니까 어디까지가 됐는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그 단계를 정확하게 인수인계 받고 나서 공사를 시작을 해야 뭔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잖아요. 내가 다른 공사 때문에, 나랑은 관계없는 공사 때문에 내가 손해볼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의 범위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지만 또 놓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범위 관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공정 관리라고 하는 거는 공사에 대한 시간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에 대한 공사 관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공정 관리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시간과 비용의 관리인데, 시간과 비용은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 관리에서의 시간은 공사를 빨리 진행하면 좋겠죠. 빨리 끝나니까. 근데 공사를 너무 빨리 진행하려고 하면은 공사비가 이제 증가가 돼요. 왜냐면 이제 인원을 많이 투입해야 되고, 밤새 작업하고 하면은, 또 자원을 갖다 쌓아놓기 하면은 또 창고도 필요하고, 어쨌든 이렇게 공사를 빨리 진행하면 공사가 올라가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럼 만약 공사를 천천히 할까요? 늦게 할까요? 이래도 문제가 되죠. 공사를 늦게 하면, 일단 공사를 천천히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공사 시간을 못 맞출 수도 있지만, 그렇다 맞춘다 하더라도 너무 길게 공사가 늘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부대 발생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임대라든가 컨테이너 임대라든지, 또는 자재 기계라든가 이런 거 다 임대하는 거잖아요. 임대하는 비용도 많아지고 또 관리하는 비용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라고 하는 거는 결코 빨리 해도 문제가 되고 천천히 해도 문제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최적 공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 공사, 그거를 계산해 봤더니 요렇게 한 40일 만에 끝내는 게 가장 공사비가 적게 들더라 라고 하는 최적 공기를 찾는 거죠. 그게 이제 공정관리의 시작이죠. 그래서 공정관리 하게 되고, 시간에 대한 관리, 그래서 공사의 순서를 정해서, 만약에 공정이라는 거는 또 이제 이게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성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구역별로 한다면 화장실에서 타일 붙이는 거랑 거실에서 벽지 붙이는 거하고는 서로 인과관계 없죠. 서로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병행공사라고 하고, 또 병행공사 말고
그러니까 종속공사라고 했어요. 뭐가 단기가 끝나면 시작할 수 있는 공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구조체 공사가 끝나고 나야 설비공사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설비공사 아직 구조체에서 골조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설비공사를 할 수 없죠, 당연히. 그리고 설비가 천장에 설비가 다 세워지고 전기라든가 기계 설비 뭐 공기 조화 설비가 천장에 다 설치가 되고 나서 천장을 붙여놓고 마감을 하잖아요. 근데 마감 공사가 먼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에는 이렇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배행 공사가 있고 이제 종속 공사가 있고. 자, 그런 것들에 대한 특히 이어지는 공사들 있죠. 배행 공사 말고 이어지는 공사를 다 계산해 보면은 전체 공기가 나오게 돼요. 자, 그 공기 안에서 공사가 늘어지는지 뭐 원하는 속도대로 내가 예상한 속도대로 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 이제 공정관리가 해당되는 거고, 결국 공정관리를 한다는 거는 원가관리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공정관리가 곧 원가관리다. 근데 원가관리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은 뭐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인건비를 뭐 내고 한다든지, 인건비 내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건설사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자재비 같은 거는 막 내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코 자재비를 내고 하면은 그 업체랑 뭐 언제 또 그 자재업체가 또 일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금액을 내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줄이는 거는 좋지 않다. 뭐 대신에 뭐 공동 구매를 한다든지, 또는 뭐 어떻게 구매 어떤 뭐 이렇게 뭐 같이 할 때 현장별로 뭐 한 번에 묶어서 한다든지, 또는 현장에다가 자재를 갖다가 이렇게 분배할 때 뭐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차로 돌아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원가 관리가 좀 되게 비용 같은 거는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건설에 직접 들어가는 직접비라고 하거든요. 간접비가 있는데, 직접비 같은 경우는 줄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직접비, 공사를 직접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자재 운반비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은 이제 경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비용은 현장을 잘 이렇게 조절하면은 뭐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원가 관리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원가 관리랑 공정 관리랑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 관리 한다는 거는 결국 공정 관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 공정 관리는 시간과 비용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다. 타임과 코스트를 관리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관리들을 보면, 이제 품질 관리는 그냥 기본이죠. 기본적으로 결과물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자존심. 시공자의 자존심이죠. 당연히 품질 관리는 기본이고, 그래서 결과물은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을 조달한다든지, 또는 뭐 자재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관리를 해서 그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게끔 잘 조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사할 때 사람이 다치면 또 뭐 문제지만, 사람이 또 사망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또 공사가 막 중지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각종 뭐 추락사고라든지, 또는 낙상 이렇게 낙하물에 의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또는 뭐 화재라든지 뭐 이런 사고들도 많죠. 또는 전기 감전이라든지. 그래서 항상 안전관리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 있고, 요즘은 또 환경관리도 의미가 있어요. 중요해요. 그래서 뭐 주변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공사가 또 중지돼서 이제 내가 원하는 공기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비산먼지라든가 먼지가 발생되거나, 또는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게 발생되는지, 또는 뭐 폐기물 같은 것들이 어떻게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자, 그런 내용들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뭐 이런 것들을 뭐 참여자하고 이런 것들 통합 관리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한 요 정도까지가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공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자, 그리고 그런 시공 관리가 어떻게 업무가 구성되는지, 어떠한 알고리즘 뭐 그런 프로세스 뭐 그런 형태로 되는지를 한번 표를 간단히 보면은, 자, 이렇게 시공 관리 흐름이죠. 그래서 처음에 설계하고, 자, 설계가 끝나고 나면 발주자가 설계를 의뢰하고, 또는 발주자가 직접 입찰을 할 수 있는데, 입찰을 위해서 설계를 의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발주자가 설계와 공사를 이렇게 보면서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선정이 되면 계약을 하게 되고, 계약이 되면 지체 없이 이제 착공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할 때 시공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시공 계획을 세우면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또 외주 업체들 또는 뭐
하도급 업체들을 선정을 하죠. 하도급 업체, 외주급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업체들이 뭐 자재 같은 거를 잘 조달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하도급 업체가 선정이 되면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자, 공사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했던 뭐 원가 관리라든가 공정 관리 가장 기본이고 그다음에 거기다 안전, 품질, 환경 관리 이게 5대 관리죠. 5대 관리가 딱 들어가네요. 여기 3대 관리는 자, 원가, 공정, 그 다음에 품질 관리가 3대 관리이고 이렇게 공사, 원가, 품질이 3대이고 플러스 안전이 4대 플러스 환경 5대 관리. 그래서 어쨌든 이제 5대 관리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뭐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공사를 우여곡절 끝에 관리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하다가 이제 문제가 없이 준공이 되면은 좋은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문제가 되거나 하면은 뭐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다시 클레임 걸면은 다시 뭐 돌 수도 있고 그래서 클레임 리스크라든지 좀 클레임 관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제약 조건 제약상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진행을 해도 피드백을 하는 거죠. 리스크가 있으면 계속 피드백을 해도 다시 돌아오고 부분적으로 다시 돌아오고 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아예 그냥 입찰을 다시 볼 수도 있는 거죠. 회사를 아예 다시 선정을 해가지고 재입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서 어찌어찌 해서 준공이 끝나고 나게 되면 자 준공이 되면 이제 인수인계를 해야죠. 인수인계 그 건축주한테 건물을 인수하고 그리고 내가 들어간 잔금을 받음으로써 이제 계약은 해지가 되는 거죠. 해지가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건물은 필연적으로 문제가 준공이 끝났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야.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하자가 1년, 뭐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거 1년, 뭐 건축 공사 같은 거 2년 뭐 이렇게 있지만 또 골조 공사나 기초 공사 같은 경우는 뭐 3년, 5년 이렇게 다 공사의 어떤 그런 성격에 따라서 하자 보는 기간이 달라요. 그래서 하자를 뭐 최소 2년에서 또 5년까지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2년까지는 하자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뭐 금액을 예치한다든지 또는 보험증권을 끈다든지 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이제 하자를 관리하게 되고 계속 또 문제가 되면 이렇게 지금 도는 거죠. 자, 그래서 하자가 끝나고 나면 이제 유지 관리까지 해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시공 관리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입찰가 계약에 대해서도 볼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착공과 시공 계획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원가 관리, 공정 관리가 거의 한 5주 정도, 5에서 6주 정도 진행하고 나머지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머지 관리는 뭐 안전, 품질, 환경, 준공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하자 관리, 유지 관리, 보수.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수업할 그런 수업 내용의 목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면 오늘 수업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아이고 어디 갔냐?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강의 소개하고 자, 실내 관리의 총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15초 동안 이제 진행할 내용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그냥 간략하게만 한번 설명을 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어디 갔죠? 아이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시공관리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주에 입찰과 계약의 내용으로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